최근에 국내에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더 전파가 빠른 신종 변이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BA 2.12.1로 알려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 만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나온 새 변이 이름도 참 길고 어렵던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오미크론하고 완전히 다른 변입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이미 알려져 있었던 스텔스 오미크론이 저희가 BA2, BA2라고 보통 명칭을 했었거든요. 예. BA2의 12.1이라 그래서 그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전자가 일부 변형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이제 전체 감염자의 한 28% 정도가 지금 이 새로운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보이고 있고 전파력은 한 20에서 25% 정도 증가된 것 같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현재 뉴욕이라든지 미국의 많은 주에서 확진자의 규모가 전주에 비해서 30~40% 이상 증가되는 양상의 원인이 이 변이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파력이 높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잖아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해외 입국자에서만 확인된 사례 정도여서 국내 파급력 부분들은 아직은 알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전파력이 늘어났다면, 그러니까 야외 활동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경우, 뭐 집회라든지, 뭐 야구장, 축구장 같은 뭐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전파 부분들은 좀 더 강화될 수는 있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장소는 이제 실외여도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한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실내 마스크는 한동안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파력은 더 세졌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치명률은 어떻습니까? 더 무서워진 바이러스인가요?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미국에서 보면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입원 환자도 일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오미크론하고 비교했을 때 크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정도가 아니냐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국내에도 이게 전파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내에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려면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오시는 분에 대한 격리 면제를 이제 해제한다든지 일시 유보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의 유행세가 감소되면서 국가 간 교류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고 해외 여행객들 또 국내에 이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의 숫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차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기도 정부 차원에서는 좀 어려울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유입되는 상황 정도, 국내에 확산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자들에 대한 그런 검사를 강화하는 부분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인데요. 국내에서 이게 어떻게 번지나는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역학조사를 거의 안 하는 지금 추세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을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지역사회에 이미 파급이 됐다 그러면 국내 이제 지역사회 내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자체가 셀프 보고 형태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역학조사가 힘들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서 변이가 의심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고위험 시설에서의 그 집단 발병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역학조사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새로운 변이가 계속 국내에 유입되는 상황이라면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사가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하고 섬세하게 좀 이렇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PCR 검사를 하고 또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신속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검사 체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PCR을 하고 국내에서도 아직은 PCR을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 또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면 일부 특정 지역이라든지 또한 그 전체 입국자의 몇 프로 이내는 이제 PCR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신속항원 검사에 의한 확진 사례가 많은데 이 부분도 유행 규모가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면 신속항원 검사 자체 위양성률이라든지 양성의 척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그러니까 유양성도는 올라가고 양성의 척도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PCR 체계로 다시금 환원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은 질병관리청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아주 어렵게 일상 회복에 첫 발을 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새 변이까지 이제 등장을 했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늦가을쯤에 또다시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가을 겨울에 유행이 어떻든 한 번은 있을 거다. 크기의 정도는 이제 전문가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이번에 오미크론에 많이 감염도 됐고 백신 맞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백신 효과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떨어질 거고 감염된 분들의 예방 효과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의한 하위 변이에 의해서라도 이제 한 9월 넘어가게 되면 유행이 커질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그러니까 예측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델타가 출현할지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못했고 오미크론이 출현할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못했는데 델타나 오미크론처럼 아예 그 알파벳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변이가 심각한 그런 변이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가을 겨울에 한 번 정도의 큰 유행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면 다시 유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하게 된다면 뭐 우리가 여러 번 델타나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유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 이런 변이들이 어떻게 유입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하게 되면 그거를 지연할 수 있고 지연하는 동안 새롭게 이제 의료 체계를 정비한다든지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예방 접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변이의 유입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느냐, 지역세에 얼마나 확산되느냐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관찰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변이에 대한 대응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코로나 후유증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앓고 지나가는 분들 주변에 많다 보니까 들어보면 한동안 다 나았는데도 좀 무기력하다는 분들도 많고요. 심하게 앓았던 분들은 뭐 뇌손상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어떻게 좀 이런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은데 호흡기 증상이 오래 가는 거나 말씀하신 대로 뇌 손상에 의해서 약간 브레인 포그라 그러죠. 머리가 좀 띵하고 지금 사고가 잘 안 돼서 업무에 이제 지장을 받는 분들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그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기에 진단받고 조기에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회복도 빨라진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 예민한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이제 바로 진료를 받아서 조기에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미한 증상이더라도 길게 지속되면 전문가와 좀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